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제TV 신기한 멘트입니다. 참 시장, 얄미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얄밉지 않을 텐데 어제장 반등에 대한 희망을 주고 오늘장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그 희망마저도 절망으로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좀 안타깝다.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그와 관련된 고민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시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1%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여파인지 아니면은 어제장 반등이 그렇게 힘 있는 반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의 하락인지 모르지만은 현재는 코스피는 1.4%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20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1900포인트 밑에서는 무조건 싸다라는 인식들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가 매수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그리고 향후 큰 반등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큰 기대감은 갖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목요일이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에 있어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코스피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장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을 이끌어줬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역시나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최근 들어서 시황에 대한 전략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아마 많이 느끼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저가 매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저가 매수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종목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보다 종목 선정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황 전략도 시황 전략이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시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그리고 그 앞서 종목 AS 말씀드리는데 먼저 CG 화면 보시면서 현재 수익률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2월 16일 하나케미칼을 시작으로 해서 DA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일지홀딩스, AT젠 같은 종목군이 현재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이 한 2.3%대 마이너스로 매수가 언저리 부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DA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 급등 양상 이후에 약간은 쉬어가고 있다. 하지만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6% 정도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빠른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22.9%대 포트 내 전체적인 수익률을 올려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고 MC넥스가 일지홀딩스, AT젠 같은 종목 쪽에서도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지홀딩스는 약간 좀 아쉬움 나와 있는데 맞아 아미코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이상에 가까운 수익률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지금 이 수익률도 아쉬움이 납니다. 시장 여파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30% 그리고 40%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단가를 조금은 낮게 잡을 수 있었던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질 때 오히려 단가를
적게 잡은 이러한 좋은 종목군들은 별 무리 없이, 별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수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 떨어지는 종목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 여파로 급락하거나 동반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체력적인 측면에서 약한 체력을 보여주는, 약간의 내 체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인 만큼 체력이 좋은 아이에서 체력이 나쁜 아이로 굳이 갈아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에이티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1월 7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은 우상에 대한 패턴, 그리고 12월 때부터 시작되었던 주가의 반등에 대한 턴 어라운드 움직임은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도 목표가 설정이 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15%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 여파로 오늘자 좀 하락하고 있는데 좀 더 하락할 때 바로 이런 종목을 저가 매수로 해야지만이 진정한 주가 하락 시에 잘 매수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장 여파에 따라서 아직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담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일진홀딩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률은 한 8%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12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2월 30일 정확하게 1월 달부터 주가의 하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고, 12월 연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만큼 마이너스는 8% 났다. 하지만은 종목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이라든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폭을 갖고 손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거,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2016년도 혹은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2017년도까지도 유망 섹터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중소형주지만은 분명히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언급될 가능성, 언급될 확률이 가장 높은 군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이 꼽히고 있는 만큼, 단순히 작년 9월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2배가 오를 수 있는 힘이 현재 발생이 되었고,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생기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포트넷 유일한 대형주 혹은 유일한 누구나 아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정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결코 무조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가 하락이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업종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유가 사용량이 급감하고 유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구상의 에너지가 현재 발생이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들이 그걸 대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왜 추세가 이렇게 시장 대비 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일수록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더 소중하게, 더 그리고 아끼면서 들고 가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좋은 종목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존 종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내가 체크를 못했던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 흐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수익률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빨리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종목에 대한 얘기 드리기 전에 안내사항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식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뿐 투자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해주면 감사드리겠고,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오늘장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터라는 종목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종목인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언급이 되었고,
많은 투자자들께서도 그와 관련된 키포인트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이 기업이 속한 업종과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시장의 성장 움직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해서 보톡스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대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한 2년, 3년 전에 보여줬습니다. 그 추이가 단순히 테마가 끊기신 거 아니고 보톡스에 이어서 피부 미용 시장에 필러라는 피부 미용 새로운 약간의 좀 혁신적인 그런 제품군들이 많이 나왔고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보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 제품이 거의 대부분의 제품군들을 이루었고 성형외과를 비롯한 관련된 업계에서도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임상실험이 충분히 검증이 된 외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은 2, 3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있어서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임상 실험이라든가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련된 제품군들을 현재 시점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현재 시점 외국산 제품보다도 훨씬 더 싸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벤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진행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품군들이 국산 필러 제품이기 때문에 선호도 및 그에 따른 사용량이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겠고, 여자에서 약간은 여자들이 주로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데, 최근에는 단순히 젊은 여성뿐만이 아니고 약간은 중년 여성까지도 그리고 남자들까지도 이 관련된 제품에 대한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하면 피부 미용이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수혜주로도 현재 언급될 수 있다라는 것.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속해 있는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인 표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국내 안면 미용 시장, 즉 얼굴 미용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07년도와 07년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기보다 조금은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약간 태생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부작용이라든가 부작용을 비롯한 그리고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이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13년도, 2년 전, 3년도부터는 이제는 성장에 대한 폭이 더욱더 가파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적인 측면 1,500억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1,500억이 넘으면서 이제는 대중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추이가 현재 3,000억 원 가까운 추이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3,000억 이상의 현재 시장이 조성이 될 것이고 3,500억까지도 2017년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성장하고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번 참여하면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고, 이 점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점화액입니다. 아무래도 점화기라는 것이 인공눈물, 즉 눈이 피곤하거나 눈에 대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공기, 나쁜 공기, 즉 먼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눈이 안 좋거나 피로할 때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는 점화액을 생산을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이 부분의 실적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안면 미용 시장뿐만이 아니고 안과 시장에 있어서도 수혜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즉 대중화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쉽게 이 관련된 제품군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사용하면은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고 효과가 좋고 그리고 편하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사용하고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확보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안면 미용 시장 그리고 이 제품의 안과 시장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유망 산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이 앞으로 할 예정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좀 보면은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 누구나 들어도 이제는 2016년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산업은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의료 관련된 산업군들을 다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엄청나게 많은 투자 비용을 들여서 임상실험이 불확실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분야가 너무 큰 분야가 아닌 뭐 미용이라든가 근공격제 같은 약간은 주름 개선 화장품, 조금은 의학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도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분야에만 좀 집중적으로 현재 공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이라든가 상품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부 미용 관련된 전문업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의료기기 복합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추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먼저 이와 관련된 부분이 2017년도 앞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 이익폭은 2015년도 즉 작년 지금 현재 시점부터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지금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거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 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보다도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적 호조주다라는 생각을 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이 왜 생소하냐?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생소했습니다. 즉 신규 상장주,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장 이후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월 달에 상장을 하였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 5개월,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나올 매물에 대한 압박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지났고, 또 아쉽게 이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약간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소멸되는 시점, 즉 작년 상반기만큼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반기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장 이후에 급등 이후에 마이너스 추세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이제는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 수출주로서 변모를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소비층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것은 꼭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이제는 이 제품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효과만 얻는 것이 아니고 수출주로서의 새로운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 메리트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지금 당장이라도 꼭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 화면을 토싱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만약에 현재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10만원 그리고 손절가 6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 12월 달부터 나름 저점과 고점 뭐 큰 폭의 기울기는 아니지만은 나름 상승에 대한 추세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역시나 반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주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 8만 원 선만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제시해드렸던 10만 원까지 급등에 대한 양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좀 파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종목,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마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 형성이 근간이 될 수 있는 개인들의 꾸준한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했던 테마만 불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쉽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8만 원 와서 팔기엔 좀 아쉽다. 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8만 원 뚫고 올라갈 힘을 갖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과감하게 10만 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6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저희 포트 종목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구성해 드리고 있는 만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종목에 대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서울경제TV 심기현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